네, 10시 54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 11 시작하겠습니다. 수혜 앵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주말에 있었던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가장 큰 이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발언을 내놓으면서 속보로도 협상 관련 내용들이 계속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합의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 섹터가 좀 떨어지고 수급이 맞아요. 네. 주독 섹터인 반도체 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도 네. 있습니다. 미중 협상은 저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올라오는데 워낙 이쪽이 못 갔잖아요. 네. 조선 방산만 갔으니까 키 맞추기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또 공평하게 좀 가야죠, 시장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도 오늘 모멘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양강 구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정책주에 또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말씀하신 뭐 이 건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있고 국내 정책 쪽으로도 관련이 있거든요. 정책 관련주, 재건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런 얘기 좀 섹터에서 자세하게 달아주십시오. 예, 그러면 터닝포인트 11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수영 앵커랑 얘기한 것처럼 이틀간에 있었던 미중 협상인데요. 일단은 양측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누가 얘기하느냐가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온건파들이 베센트가 같기 때문에 허리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강경파들이 갔다 뭐 이런 얘기 끌어내기가 어려운 건데 일단은 이틀간의 회의, 오늘 밤에 이제 공동성명 발표하는 걸 봐야죠. 그런데 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서 이제 엄청나게 잘 된다 그런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론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 반도체도 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기대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지난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보니까 SK하이닉스, APR 실적 좋았죠.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왔는데 결국은 실적, 외국인의 터닝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슬라이드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실적 관련 말씀도 드렸고 결국 이제 오늘은 섹터 전략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섹터별 뉴스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뜨는 투자 알고리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해소되는 불확실성이라고 저희가 대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협상 진행이 좀 빠른 속도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수급이 다 빠지고 이제 주도주로 옮겨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주도주가 이 주권을 잡으면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네. 대선 이후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겠고 미중 협상이 임박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수정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 중에 누가 더 급할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가 요새 하는 걸 보면 트럼프가 급하지 중국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해서
주도한 다음에 이거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뭐 그래 뭐 니네 생각 그러면 한번 해보던가 요 정도 스탠스일 것 같아서 사실은 시장이 공동성명 이제 오늘 밤이잖아요. 발표한다라고 해서 크게 막 불타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오늘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탁 돌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이게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거나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할 때는 조금 주의하자. 네. 라는 주의여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차익 실현했습니다. 오전에 조금 많이 오른 기존에 이제 담아둔 포트에 있는 친구들은요 좀 정리했어요. 그리고 공동성명 발표하는 거 보고 네. 그때 조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오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저는 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구간에서 탄력 있게 움직이고 현대차도 1.6% 지금 상승하는 걸 보아하니 다시 주도 섹터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네. 손바뀜 할 때가 됐잖아요. 조선방산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이 매수 기회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반도체. 예. 반도체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죠. 왜냐면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데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전 단연 반도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미국이랑 중국에 우리는 양쪽 다 수출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 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큰 건 관세 우려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많이 올랐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손바뀜이 올 때 안전한 걸 또 분명히 고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때 반도체는 안 담아 두시면 사실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회의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뭐 꾸준히 이제 이번 달에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밸류 평가 받고 있는 조선방사는 이제부터는 하락세가 시작된 거다 아니면 단기 조정 후에 횡보할 거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폭이 어느 정도 깊을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sek터가 최근 뭐 예를 들면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구간까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15% 이상 빠지는 건 차익 실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내외 정도 빠진 다음에 횡보를 어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조선방산에 아직 커다란 악재는 없어요. 네, 조선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찌됐건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꾸준하게 미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엔 또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옵션이 아예 손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악재가 없는 구간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 차익 실현하고 횡보를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네, 방산도 보시면은 지금 유럽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처음 유증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실망하는 멘트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자체 생산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럽 내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준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기를 잘 탔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방산도 마찬가지로 한 그 정도 차익 실현하고 잠깐 또 횡보하지 않을까. 근데 네. 관세 관련해서 어찌됐건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고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다른 섹터가 막 또 살아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말이 또 다르게 잠깐 나갔다가 또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기 동안 횡보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뉴스들을 체크하시면서 양쪽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시속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서 네. 지금 어떤 한쪽이 더 무게 있게 내려간다라고 말씀 주시기는 약간 좀 이르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고 반도체는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맞닥뜨릴 만한 어떤 그 리스크 이슈들? 포인트는 없나요? 리스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이미 주가에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요. 뭐 관세라든지. 네, 이제 관세는 어찌됐건 이제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H20 같은 경우도 아예 수출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그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거의 이제 지금 H100에 근접한 제품이 이번 5월 말 기준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네, 그러면 이쪽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H100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성능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60-70% 이상은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화웨이가 정말 대체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조금 아니다. 그다음에 관세 얘기 조금 잘 나왔다라고 하면 좀 충분히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화웨이가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쉴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장비 따는 잘 갈 것 같습니다. 장비. 네, HBM 장비 쪽은 사실은 화웨이가 H100에 근접하는 수치까지는 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가려면 고도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장비들이 사실 누가 제일 잘 만드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화웨이의 성능이 좋다, 괜찮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 예, 근데 이게 별로다, 예, 관세 협상 잘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평가, 저밸류 매력의 반도체냐 아니면 실적은 좋은데 좀 고밸류 평가인 방산조선이냐 조금 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걸로 네. 판단해주고 계시고 다음은 우프라 재건 쪽인데요. 지금 종전 이야기가 또 한 번 다시 나왔습니다. 네. 재건주들 오늘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건지 이것도 그냥 단기발 이슈인지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오늘 이제 재건주 움직일 때 그 기계 장비랑 건설이랑 다 같이 움직여요.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재건 쪽 방향보다는 저는 정책적 방향이 수급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까를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랑 어찌됐건 손을 잡기는 했는데 관세가 더 우선인 거지 이게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건 테마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정책 관련된 게 붙었다. 지금 어찌됐건 앞으로 22일 동안에 많은 정책들이 더 쏟아질 겁니다. 뭐 이런 쪽으로 뭐 더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올 텐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야당이 동일한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세부 시행사항은 조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늘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힘 쪽에서는 이걸 아예 그냥 대부분의 부동산 여러 가지 그 뭐 걸림돌에 대해서 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통된 거는요.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올라간다는 뜻이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금리도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박자가 어찌됐건 좀 오다 보니까 건설 관련주들 조금 많이 움직이고 최근에 현대건설만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현대건설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매출은 사실은 작년부터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국내 건설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재건보다는 정책 쪽에 방향성을 두고 움직이지 않나.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앞으로 22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만 트레이딩하고 그때 차익 실현하시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적으로 뭔가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정해 두시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이것도 이슈를 체크해봐야 알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 거잖아요. 다음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자, 대선구도 확정. 네. 대권 양강구도가 지금 정해졌고요. 공약을 지금 누가 더 빠르게 하는지 거의 대결하는 속도 수준으로 지금 뉴스가 네네.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 지금 우크라 재건주와 좀 연관돼서 여쭤보는 건데 뭐 인프라 관련 종목들 있습니다. 네. 건설 기계도 있고 뭐 AI 인프라도 있고 네. 반도체 인프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뭐 공장을 생산 시설을 만들려면 어쨌든 건설 기계 장비 쪽으로 수요가 더 계속 올라갈 들어가야 거니까 되고. 예. 네. 이런 쪽에 대한 시선은 저희가 좀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까?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재건 쪽으로 보더라도 짧은 호흡은 아니에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아마 그 대선 전까지 짧은 호흡으로 많이 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정책 관련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정책 관련된 게 기존에 관련된 나왔던 뉴스들에 대한 속도보다는요. 새로 나온 뉴스들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섹터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움직일 게 뭐가 있을까는 이제 항상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 네, 방산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방산은 많이 올랐죠?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우주. 그 다음에 농촌 쪽에서 또 표심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양곡법이랑 네, 태양광 풍력, 네, 에너지 쉐어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지나간 정책보다는 앞으로 뭐 하겠다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정책 말고 조금 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조금 더 힌트를 주셨고, 그러면 AI 쪽을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그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것이 AI 반도체, AI 쪽으로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AI 관련주로 하면 뭐 저희가 앞서서 말했던 반도체도 네. 있겠고,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뭐 그 에너지 신재생 쪽도 있겠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잖아요. 네. 어떤 섹터가 좀 가장 상승하기 유력하다고 보세요? 이제 크게 따져보면 이거잖아요. 반도체, AI 관련된 하드웨어, 네. AI 소프트웨어, 인프라. 그다음에 AI의 인프라. 그렇죠. 네, 근데 AI 하드웨어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랑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네. 화웨이에서 내놓은 제품의 성능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여기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의외로 시세를 뿜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뭐 탄력은 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는 조금 괜찮게 보는 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MS 발을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거, 투자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빠졌던 부분까지는 다 회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V자 초입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탄력을 더 받을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자꾸 뭐 인프라를 투자한다라고 하고 뭘 짓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빅테크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는 동일하게 집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탄력 훨씬 더 잘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시면 전력 인프라, 네, 조금 더 센 걸 원하시면 AI 소프트웨어. 네, 이렇게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프라 쪽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구조고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주가 탄력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약간 인프라랑 좀 관련되어 네. 있기도 한데 에너지랑 이제 전기 수요가 올라가면서 계속 그 신재생, 태양광, 풍력 쪽으로의 설비 확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어서 신재생이 조금 더 주가 탄력을 받고 있어요. 한화솔루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어디까지 볼까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수급이 과거만큼 막 온천지로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급이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쪽으로 의외로 저는 탄력은 빠르게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왔죠. 예, 미국 쪽에서 이제 동남아에 고일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요. 오시아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풍력 쪽은 이렇다 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선 저는 충분히 뭐 풍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에 짓는 거 아시죠? 용량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에 이제 뭐 석탄 발전, LNG 발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 신재생이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저는 풍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신재생 쪽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는데 풍력은 조금 더 태양광보다는 덜 올랐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 궁금한 쪽이 증권주입니다. 이쪽은 네.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증권주들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p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안 사면은 좀 바본가? 놓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가니까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따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따로 구분하라는 게 그 시세 차익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그래도 비싼 구간이라고 봐요. 아, 네, 지금 가격이 매도하는 높다? 게. 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증권주 얘기할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 거래도 있지만 해외 주식 거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들 보면 마케팅을 굉장히 서로들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주식 주식 수수료 무료 뭐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1,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 실적은 올해 상반기만큼 업사이드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상반기 때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조금 안전한 걸 원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조선 방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얘네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뭐 안 좋은 뉴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증권주들의 요즘에 좋은 점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증권주는 기존에도요 고배당주였습니다. 평균적으로 5% 6%대는 다 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의 주주 환원율이 9%대 가는 증권사들이 정말 많고요. 배당률로만 보더라도 평균 7%대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적금, 예금 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증권주들은 지금 조금 더 높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데 앞으로 흐름을 좀 전략을 바탕으로 짚어보시고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실적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네. 누가 봐도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네. 화장품하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 특히나 또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오늘 수출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대미 수출이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화장품은 올랐습니다. 예, 대미 수출이 올랐고 또 집중하는 쪽이 유럽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화장품과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은 지금도 계속 봐야 된다 쪽이세요? 둘 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 쪽의 화장품이요. 작년 기준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입국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색조가 아니라 기초 라인입니다. 여성분이시니까 네. 기초 라인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원래 잘 안 바꾸는 편이었고 네. 되게 이제 해외 브랜드를 많이 썼었는데 예전에는 네. 요즘은 한국 화장품 너무 잘 나와서 저도 그쵸. 국산 거 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기초 라인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네. 한번 쓰면은 한동안은 계속 쓴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보면 최근에 그 다이어트 위고비 관련 주들 보면은 탄력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의외로 실적은 여전히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 오젠픽 페이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살이 많이 빠지고 그 사이 공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할 거냐? 그럼 필러인가요? 미용 의료기기랑 필러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안전한 실적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고 이번에는 둘 다 좋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종목 하나 탑픽으로 좀 어떻게 못 추릴까요? 저는 둘 다 숟가락 얹고 있는 거는 파마 리서치 같아요. 파마 리서치. 최근에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안전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년 동안 조정 한 번도 안 받고 올라가는 맞아요. 종목 아닌가요? 맞아요. 파마 리서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